공 잘 차는 사람은 많지만 매너가 좋으면 이것이 이제 또 그 점수가 달라지는 거죠. 너 앞으로 죽기 전에 엄청나게 힘든 거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내 자신은 어떤 투지를 갖고 뭐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 심사부터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기술에 앞서서. 인기라는 거는 돈 벌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을 아리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끌어줄 사람이. 뛰는 게 좋아서 하냐, 1등 하려고 지금은 새가 빠지도록 지금 돈 벌려고 1등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너라 이제. 그 딴 사람 키워줍니다. 인기를 얻고 나서는 존경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공포를 잘 친다고 존경할 수는 없어요. 잘 꼬나갖고 힘 키워가지고 저기다가 해갖고 골은 들어갔다고 해서 존경되는 게 아니에요. 와, 잘한다. 잘하는 거죠. 끝이에요. 네 인생이 빛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기를 얻는 것이지. 인기를 얻으면 그 힘으로 가지고 내가 뭘 할 것이냐. 이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뭐 언제든지 네가 잘 치고 네가 그 뭐 한 40년, 70년 동안 계속 우승컵을 받을 거냐. 아니거든요. 어느 만큼 1단계 크는 게 있어요. 1단계. 우리 국민들은 1단계 크는 게 있습니다. 1단계 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지를 하느님이 딱 지켜봐요. 그래서 지켰다 보니까 연예인은 똑같이 연예인입니다. 지금 이게 골프 선수나 뭐 지금 축구 선수나 다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공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한 재주를 줘가지고 그러한 기운을 줘갖고 인연들을 줘가지고 너가 크는 거예요. 그럼 1단계 딱 키워놔놓고 이 힘을 딱 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느님이 네가 뭐 하는가 그 다음에 봐요. 여기서 일반적인 생각에서 멈춘다면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너라 이제. 그 딴 사람 키워줍니다. 딴 사람. 그걸 그래 잘 치던 걸 계속 키워주면 얼마나 좋겠노. 여기서 딱 이렇게 중간에 내려와야 돼요. 이제 계속 안 시켜줘요. 우리가 크는 방법이 다른 나라 크는 거하고 틀려요. 더욱 빛나는 일을 하는 코스로 가야 되는데 빛나는 코스로 안 가고 계속 이것만 잘 치려고 들면 그렇게 안 만들어줍니다. 내려버려요. 그리고 딴 애를 거기다가 또 놓고 또 시험 칩니다. 또 여기 계속 그렇게 하면 또 내려버리고 또 딴 애를 시험 치고 요렇게 되거든. 여기 왜 그런가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하다가 내려오는지 요걸 지금 연구하라고 지금 이게 이제 교과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려면 그런 버전으로는 지금은 안 돼요. 우리는 국제대회 이런 거 전에 박세리도 해봤고 저런 것도 해봤고 이런 것도 해봤고 여기 올림픽도 우리나라에서 열어봤고 막 세계 선수들 와갖고 하는 거 다 봤고 전부 다 뭐 축구도 해갖고 월드컵을 갖고 해봤고 뭐 이런 게 다 해봐가지고 어지간한 거 갖고 깜짝 안 해요. 이제 흡수 다 돼버렸어. 전에 막 바둑 잘 뜬다고 막 난리였었잖아요. 바둑 그만큼 잘 떠도 요새 눈도 깜짝 안 해요. 하도 이겼는데 뭐. 이게 우리가 클 때 그랬잖아요. 맨날 100점 맞아갖고 갖다 주면 저기 구석에 처박아 놓는다니까. 공부 못하는 거 100점 한 봐도 어머만 난리가 나죠. 맨날 100점 받는 거는 저 알아주도 안 해요. 저 다 이어놓지. 뭐 맨날 봐도 왔는데 뭐. 요번에 당연히 받아오는 거지 뭐. 저 가고 밥 먹어라. 끝이에요. 못하던 게 하나만 잘하면 이거는 막 불고기 사오고 난리가 납니다. 못하다가 한 번만 잘해야 되니까. 지금 그런 꼴이 됐어요. 이제는 전부 다 지식인으로 다 자랐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때가 되었고 전부 다 커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뭐 김일이가 헤딩을 하면 하는데도 테레 앞에 다 모여갖고 와 난리가 났어요. 헤딩하는 것 때문에. 예? 사람을 박아가지고 저 피가 나는데 그 난리가. 지금은 쇼하네 그래요. 그 말 커버렸다는 얘기죠. 우리 국민 정서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걸 말고 다음 단계의 우수한 일을 하면 그때는 국민이 다 같이 바칩니다. 요거 이 젊은이가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해갖고 국제적으로 나가갖고 운동 실력을 이렇게 뛰어나게 해가지고 이름이 있을 때 이 우리 지식인들이 뒤를 어떻게 받쳐줘갖고 저기 국제적으로 크게 빛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누가 뒷받침을 해줘서 이 컨셉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공 잘 치게 해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잘 치고 인기를 얻어갖고 그 힘을 가지고 빛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은 자만이
또 저 정신적인 지도자만이.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해서 뭐 어디 종교 지도자라고 다 지도자 아니에요. 그거는 직업인이고 내가 수행을 해서 갖춘 사람이 그 사람이 빛나게 살 수 있게끔 요런 걸 이끌어주는 겁니다. 요런 거를 또 중시를 해야지. 그런 거 해야지. 이제는 뭐 운동 잘한다고 팍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좀 있으면 죽어요. 또 뭔가 노래 잘한다고 그 사람 띄우면 그 사람 낙하한다고. 그 사람 뭐 이렇게 연기자 잘한다고 팍 인기 있다가 띄워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 또 가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다시 내려간단 말이죠. 인기를 얻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근본들을 탁탁 꺼내가지고 세상에 내주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게 귀에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인기 뒤에는 존경받을 짓을 못하면 너는 허무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골프 잘 친다고 네가 항상 잘 사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 서양에는 그게 돼. 나무 가지니까. 거긴 되지만 뿌리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진짜 할 일을 해야지. 이해가나요? 내가 해달라는데 해준 게 아니고 부모가 막 해라 해갖고 한 거잖아요. 잘 치고 나면은 부모님이 내한테 인사해야지. 내가 잘 되기를 바란 거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근데 잘 됐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고맙다 해야지. 내가 왜 부모님한테 고맙다 하노? 원리가 지금 묘한 거예요. 우리가 잣대를 대는 게. 부모님이 요렇게 되기를 바래갖고 열심히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되게끔 자꾸 이렇게 해주니까 난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돼버리시면 부모님 하고자 하는 걸 다 하게 해줬으니까 부모님이 고맙다고 나를 업어줘야 되죠. 그 뭔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 고생하시고 내를 뒷바라지 해줬다고 뭐 이렇게 갖고 우리 돼지털은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요거 생각되는 게 어디까지가 그래야 되느냐? 베이비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이비 부모들 그때 한번 봐봐요. 내가 피아노 치고 싶어서 미쳤어요. 그러면 미치는데 뒷바라지 안 해주면 못 한단 말이죠. 미치니까 그걸 갖다 뒷바라지 해주니까 이걸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피아니스트가 된 부모님한테 감사해야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뭐 이렇게 뭐 유학 가고 싶어 미쳤어요. 박사 되고 싶어가. 그걸 지금 뒷바라지 해줬으니까 박사 됐어요.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지금 아이들은 내가 그걸 하고 싶어 미치는데 해주는 게 아니고 해라고 지금 쳐였는 겁니다. 그래가 하는 거예요.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베이비 부모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하고 싶어 미쳤는데 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해준 이 부모님들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해줬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아이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가다가 보니 그거 알고는 할 게 없으니까 다시 나왔다가 또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근데 그렇게 해갖고 하는 거니까 애들은 감사하다 소리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옵니다. 금방 이렇게 해갖고 내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왜 그 정신적인 저거에 상담해주고 요런 사람이 지금 칭찬을 부모님보다 더 빨리 듣냐. 내가 정신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가 있으니까 내가 그걸 갖다 도움받으러 갔잖아요. 갔으니까 해줬잖아요. 그런 게 고마운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이 사람이 해줬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부모님은 그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이제 그 칭찬을 먹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이런 내가 필요할 때 한마디 해달라고 가니까 그걸 해줬잖아요. 그래 고맙다 그러죠. 원리가 있는 겁니다. 고맙다고 말을 들어먹을 수 있는 것은 상대가 바랄 때 해줘야 되는 거죠. 안 바라는데 해주면 뒤에 왜 내가 죽으러 들어갔는데 저거 살려놓잖아요. 저거 왜 물에 빠지가 죽으러 들어갈 때 그 건지내 놓으면 칭찬 절대 안 해요. 왜 살려놨느냐고 막 난리가 나지. 근데 저 물에 빠져가지고 지가 죽을 판이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살리달라고 막 이랬어요. 그 살리주면 고맙다 그럽니다. 살리달라 할 때 살리줘야지 죽을라 할 때 살리놓으면요. 그래 이 보따리 내놔라하고 이자면 난주 저 아까 내놨던 그 보따리는 누가 치웠느냐고 그 안에 금 들었는데 그 이제 도둑놈으로 모으는 거죠. 이래 거꾸로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쪽에 지가 물에 들어가 죽을라 그러잖아요. 나는 이렇게 요래 보고 그냥 지나가요. 이빨 조심해. 잘 죽게. 지가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니까. 살리달라 그러면 얼른 살려주지 내가. 그러면 고맙다 할 거거든요. 간섭 안 합니다.
네가 그러는데 내가 왜 간섭하노? 내한테 도와달라 해야 난 도와주는 사람이. 이 공부 억지로 하라 안 그래요? 그 공부를 시켜달라고 도와달라 하니까 도와주는 거지. 나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렇게 한 거를 유튜브에다 자꾸 올려놓는 거지. 많이 봐라 안 한다니까. 올려놓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찾는 사람은 볼 거고 안 찾는 사람은 안 볼 거니까 올려주는 겁니다.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도와주면 이러면 고맙다 하고,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지금의 교육 방식은 자식들한테 고맙다 소리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하고 싶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자식이 하고 싶은 걸 해주는 게 아니에요. 원리입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어떤 분야도 전부 다 말썽은 없을 수 없게끔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놓여져가 있다. 이걸 갖다 그게 하나가 뉴스 나온다고 우리는 일로 쏠리고 일로 쏠리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이것저것 막 터지니까 한 군데로 안 쏠리고 싹 쏠리고 지금 이 판인 거죠. 이제는 엄청 쏟아져 나옵니다. 인성교육이 안 된 것이 이 사회를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얼마나 불평등하게 만드는지, 이 사회 구조를 얼마나 흔들어제끼는지 이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람 교육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인성교육은 사람 교육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지식을 갖춘 것은 과거에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갖고 통계를 내놓은 겁니다. 통계해갖고 정리를 해갖고 이런 걸 정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배운 걸 가지고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지식이지만 과거의 지식입니다. 과거의 지식들은 우리가 이걸 전수받는 거죠. 그러면 이거로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배웠다라고 그냥 이거로 살면 되느냐? 요거는 참고서라야 된 참고. 과거의 거 물러받는 거는 참고라야지 이걸 가지고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많이 안다라고 그냥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식은 이거는 낮은 지식입니다. 과거의 거는 요거는 참고를 해갖고 앞으로 미래 발전하라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식을 상식을 만들어 갖고 지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자고 사회가 멈추차라고 이야기한 것이 제법 오래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후천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이 사회를 운용을 해야 될 때 운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인성을 갖추어 갖고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교육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는 그러한 교육을 우리는 받지 못했다. 이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존중하는 사회.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을 해야만 우리는 거기서 빛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안 받았던 거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부터 인성교육이 시작이 되겠지만 이 인성교육이 인류의 앞으로 미래는 인성교육 시대입니다. 일반 지식은 인터넷에서 전부 다 서로가 공유하게 돼 있고 인류 사회가 전부 다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인성교육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교육을 앞으로 누가 어떻게 받아서 정리하느냐가 이제는 앞으로 인류의 멘토들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인류 사회는 이제는 멘토 시대라는 거죠.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이제는 일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성생들이었었는데 직업인이 되는 거죠. 직업인. 직업인들이 존경을 받느냐? 서로가 존중은 할지언정 존경은 받을 수가 없다. 멘토 역할을 하면은 존중받느냐? 존경받는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학사 멘토, 석사 멘토, 박사 멘토 이런 사회 멘토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시대다. 이 말이죠. 모든 분야가 이제는 목사님도 멘토가 돼야 되고 이제는 스님도 멘토가 돼야지 나는 정신 익하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잘못하는 정신이에요. 그거는. 정신하고 앉아만 있으니까 대접을 하는 시대는 끝났다. 누구도 어떠한 지도자도 멘토를 해야 되고 어떠한 지식인들도 이 사회 멘토가 돼야 된다. 근데 멘토 시대가 지금 이제 일어납니다. 예시 홍익인간 시대가 일어나는 홍익인간 시대는 성생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홍익인간들은 멘토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게 홍익인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앞으로 인성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앉으시면 무조건 사고 난다. 앞으로 사고가 엄청날 테니까.
요렇게 보면은 우리는 또 인성교육이 안 된 사람이 웃자리에 앉혀놨구나, 서열로. 요러기 때문에 지금 사고 났구나,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시민들이 공부를 해서 바르게 알아야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바르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시민들이 바른 공부를 하면 그 공부를 특정한 사람들도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시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이 시민들이 공부하는 것을 같이 공부를 함으로써 알게 되는 거죠. 이 정법 공부는 어떻게 공부가 되느냐 하면,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이 많이 와요.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이 정법은 우리같이 많이 배운 사람만 공부를 해야지 일반 백성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러거든요. 네 나이에 잘해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이 정법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거러지를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거러지만 공부가 되느냐. 이게 대통령도 이걸 들으면 공부가 되고, 지식인도 이걸 들으면 공부가 되고, 이 못 사는 사람도 공부가 되고, 무식한 사람도 공부가 되고, 거러지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통령을 공부를 시켜서 대통령 말고 그 밑에 사람들이 이걸 들으니까 공부가 돼요. 그 밑에도 해가지고 나는 무식한 사람도 이걸 들으니까 공부가 되네. 근데 거러지도 공부가 되네. 이것이 만인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다 같이 공부되는 거예요. 나는 내 그릇만큼 되지만 다 되는 거다. 백성은 임금을 몰라서 안 되고, 임금은 백성을 몰라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을 몰라서 안 되고, 대통령은 국민을 몰라서 안 되는 것이다. 공무원은 공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알아야 됩니다. 국민은 공무원들이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가 공무원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무식한 사람이 지식인을 알아야 돼요. 지식인이 무식한 사람을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 이 사회는 무식한 사람이 지식인을 몰라요. 지식인이 또 무식한 사람을 몰라. 이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따로는 살 수 없는 시대, 후천시대. 이제는 다 같이 살아야만 빛나는 시대, 후천시대. 이걸 융합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래 사람을 알아야 아래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로. 내가 내만 안다라고 해서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이다. 위 사람은 모름지기 아래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또 요 사람은 내 아래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요. 이 사람은 또 내 아래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요렇게 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위해서 사는 법칙은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공부를 해야 누구든지 내 아래 사람은 있다. 이게 인성교육 중에 이것이 큰 덕목을 지금 따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는 운용시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시대가 있고, 열심히 나를 갖추는 시대가 있고, 열심히 내 자리를 만들어가고 이게 쌓아가는 시대가 있고, 이것이 선천시대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더라도 엄청나게 빨리 몇십 년 만에 이 나라를 이만큼 세울 동안은 엄청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것이고, 이제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고 운용을 못하면 전부 다 내려앉은 이 힘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운용 잘하고, 내한테 주어진 이 환경을 운용하고, 내한테 주어진 모든 힘을 운용하고, 갖춘 것을 운용하고, 운용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전부 다 내가 가진 힘을 다 내놓아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운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성교육은 앞으로 안 바꾸는 안 되는, 다른 것들은 이 사회에 다 있습니다. 인성교육만 이 사회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홍익인간 인성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야도 인성교육이 안 들어가는 것은 없다. 정치에도 인성교육이 있고, 기업을 운영하는 데도 인성교육이 있고, 거기에 일을 하는 데도 인성교육이 있고, 국제사회를 대하는 데도 인성교육이 있고, 일반 민초들이 사는 데도 인성교육이 있는 것이다. 이 교육들을 안 받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법 가족님들은 지금 인성교육을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이거를 잘 보고 앞으로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연구원들이 돼줘야 된다. 그래야 이 사회 멘토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도 그렇지만 모든 이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젊은이들이 두각을 나타낼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왜 국제적으로 이만큼 화제가 될 수 있느냐? 매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너 때문에. 공 잘 차는 사람은 많지만 매너가 좋으면 이것이 이제 또 그 점수가 달라지는 거죠. 앞으로 축구에서뿐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나갈 수 있는 무대가 지금 자꾸 열리고 있는 것은 몇십 년 동안의 고난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키워놨고 그만큼 지식을 갖추었고 모든 준비가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먼저 이렇게 나가서 대한민국 이름을 떨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 또 나오고 누가 나올 것인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간에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하다가 끊겨버리면 한참 있으면 또 식어버립니다. 계속 어떤 분야마다 계속 나와야 돼요. 문제는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많이 해도 한 5, 6년 다음 경기 정도 이까지 하면 은퇴할 겁니다. 그 젊을 때 할 수 있는 게 나이 들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얼마나 자기 이게 질을 올려서 국제사회에 얼마나 박수를 받고 얼마나 메달을 따고 이렇게 할 동안에 이제는 마지막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축구를 그만뒀을 때 뭐 할 거냐? 또 아이들을 가르쳐 가지고 내처럼 만들 거냐? 나는 축구만 하다가 말 거냐? 이런 건 지금 우리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이대 갖고 은퇴해버리면 전부 다 주저 앉아가지고 시티콤이나 한다든지 또 개코 이런데 같이 어울린다든지 우스꽝스럽게 지금 자꾸 가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겁니다. 왜? 세계에 박수를 받았다면 박수는 인기죠. 세계 존경받을 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박수 받고 이만큼 왔는데 여기 떨어져 갖고 이 짓 하고 있으면 되나요? 이만큼 올려놓는다라는 것은 당신이 세상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찾아서 못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많은 선배들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도 인기 있을 때 돈은 벌어놔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못 한다면 너가 한참 잘못하는 거야. 인기라는 거는 돈 벌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인기가 있을 때 경제도 그만 주는 것은 이거로 이 힘으로 갖고 더 큰 일을 하라고 준 거지. 그걸 가지고 나는 건물 몇 개 사놨다, 어디다 땅을 사놨다, 우리 가족들 앞으로 먹고 사는 때는 걱정 없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너 앞으로 죽기 전에 엄청나게 힘든 거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내 자신은. 그러므로 내처럼 살면 요래된다고. 지금 다른 지금 선배들을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안 보이느냐 이거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왜 나이가 들어갖고 그렇게 추접하게 내가 병도 들고 힘들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내가 죽어야 되냐. 내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많은 에너지를 먹고 성장을 했다면 그 다음 할 게 뭔가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가 일국의 대통령보다 위력이 더 셉니다. 세계에 박수 받은 사람은 세계의 위력을 떨칠 수 있는 그 한마디. 무슨 말을 할 거냐?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시그널을 줄 거냐? 이런 것들을 내가 갖추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잘못 사는 인생이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연구들을 해야 되고 누구 인기가 높아졌고 잘 나간다고 돈 많이 번다고 그 공 잘 찬다고 그것만 갖고 잣대를 자꾸 쳐다보면 조금 있으면 이 사람 잊어집니다. 빛나야 되죠. 국민한테 박수 받고 세계에 박수 받는다면 그 사람은 빛나야 되는 사람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끌어줄 사람이.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국민들 속에서 이만큼 컸으니까 그 다음에는 위에서 가르쳐가지고 이끌어줘야 되는
요게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인생이 조금 불쌍해진다라고 할까? 그렇게 또 내일 또 이거로 갖고 또 흠집 내려고 해라 또. 손흥민 선수를 뭐 인생에 불쌍하다고 했다고. 요것만 딱 띠가 의하면 아주 나는 또 한참 갖고 놀리겠죠. 앞으로 손흥민 선수라든지 김연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방탄소년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세계에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해. 인기만 얻을 뿐이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 되면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할 일을 못 했을 때 시간을 주죠. 그 시간 안에 내 할 일을 못 하고 그냥 시간을 낭비했을 때 이 벌은 또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는 연예인들, 우리 스포츠인들도 전부 다 연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계에 떨치는 이 지금 에너지를 앞으로 얼마나 국제사회에 도움되게끔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줘야 되죠. 사실 이 정신적인 지도자가 하면은 원래가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무슨 뭐 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지식인들입니다. 자기 분야의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지 이분들은 아직까지 도인 반열에 못 올라갔어요. 정신적인 지도자 반열에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처럼 지식인들이에요. 그 분야의 지식이 높은 사람들. 이분들 가지고는 그 특수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는 홍익인간 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특수 교육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고, 대통령을 할 사람은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는 특수교육이 이 사회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가 또 똑같은 짓을 하니까 재주만 우리가 활용할 뿐이지 거기서 아주 뛰어난 능력의 활동을 못 한다라는 거죠. 요래서 전부 다 힘들고 답답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약물을 한다든지 뭐 이상하게 돌아가거든요. 박수 많이 받던 사람이 박수 안 받잖아요. 허해지죠. 박수 이상께 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기, 그죠? 그다음 존중, 그다음 존경. 요거 세 가지입니다. 존경을 받을 때 성공한 거예요. 이제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도 나라에서 인기, 존중, 존경이죠. 그런데 국제사회에 나가시면 국제사회의 인기, 그다음 존중, 국제사회의 존경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국제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나가도 되는데 내 인생을 그렇게 끝까지 아주 나는 잘 살았다,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게 못 살아요. 이런 거죠. 만일 이 사람이 나라에서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많이 얻었으면 그 다음 존중받아야 되죠. 그 길로 못 가면, 여기서 턱걸이 하다가 주저앉아야 돼요. 존중받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고, 존중받았다면, 그냥 존경받는 데 올라가야 되고, 그 세계로 나갔다면 세계에 존중받고 세계에 존경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연예인들과 스포츠인들과 문화인들, 또 우리 무도인들, 이런 분들은 특수교육 안 받으면 안 됩니다. 특수교육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회교육, 홍익인간교육, 내 자신의 교육, 이 지금 지구촌에 사는 우리 형제들의 교육, 뭐 요런 거. 그럼 나는 거기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세계에 선을 보이고 있는가? 나라 국민들한테 내가 선을 보여서 그 다음에 뭘 하려고? 인기는 선보인 거예요. 선보이면서 재주가 좋고 능력이 좋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선볼 동안에 내한테 필요한 걸 다 줘요. 기본 힘을 준다. 그 힘을 가지고 그 다음 일을 하라고 준 거지. 그 다음 할 일을 못하면 여기서 뚝 떨어져. 지금 어떤 나이가 딱 되고 은퇴하고 나니까 뚝 떨어지고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요, 이렇게. 1년 갈 때마다. 이러면 이거는 좀 실패작이죠. 인기가 이만큼 높았던 사람이 가면 갈수록 이게 세상에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데, 뚝 떨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래요. 끝까지 올라갔다 그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70%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70% 올라가시면 여기서 대통령 자리까지 딱 하고 나면 지금부터는 사회가 자리 줄 자리가 없어요. 내가 더 올라가려고 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뚝뚝뚝뚝뚝뚝 떨어져 이게. 그리고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몰라. 뭐 나쁜 거로 좀 이름 나면은 알지 어디 가서 사는지. 그렇게 돼가 때 우리 대통령 다 그래요. 숨어서 사는 거 비슷하게. 왜? 할 일을 못 하니까. 대통령 자리까지는 또 우리가 인기 있는 자리까지는 우리를 키워주는 자리입니다. 키워주는 거. 요 말 잘 들어야 돼요, 사실 이게. 우리 공무원 자리도 전부 다 우리가 총리까지 가는 것도 키워주는 거예요. 국회의원까지 가는 것도 키워주는 거라. 2선, 3선 시켜주는 것도 우리를 키워주는 거지. 너가 거기서 행세하라고 자리 준 데가 아니에요. 장관 자리까지 나를 키워줬어. 그 다음에 어디 갈 거냐? 여기 장관 자리 가서 우리가 세상을 접하고 내한테 주는 환경이 엄청 다릅니다. 그럼 장관에서 한 단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 환경을 국민들의 이거 피땀으로 그 세금을 내 갖고 내한테 받쳐주는 게 엄청나요. 공무원들도 내를 따르는 게 그게 수십 배로 불어나요. 세상에 국민들이 내를 또 이렇게 직접 접하는 게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기운을 줘갖고 이만큼 키워냈다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자리를 물러나갖고 이제 그 공부는 끝난 거예요. 이 공부가 끝난 사람이 앞으로 뭘 할 거냐 이 사회에. 요게 문제죠. 이 사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연예인들도 성장하는 중이고 대통령도 성장하는 중이고 공무원도 성장하는 중이고 뭐든지 사회학교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제 사회학교에서 성장을 할 때는 사회가 뒷받침 다 해주니까 그걸 잘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앞으로 미래 얼마나 빛나는 일을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갈 거냐. 중간에 나왔으면 어때요? 중간에까지 올라온 만큼 가지고 사회에 활동을 하면서 빛나야 되고 우리가 대학만 나왔으면 대학까지 나와갖고 우리를 이 사회가 키워줬으니까 여기에서 이 높이에서 사회 활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그 박사까지 키워줬으면 박사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사회 활동을 빛나게 해야 되고 여기서 직책을 줘가지고 무슨 뭐 장관이고 이런 걸 줬다. 그러면 장관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손을 딱 놓고 나오면 그러면 여기에만한 질량으로 빛나게 해야 되고 그 대통령까지 올렸어. 대통령한테는 참 기회를 많이 줍니다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기운을 다 물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다 실어줘요. 그 세계에 나가서 세계의 대통령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을까요? 한 명이에요. 대통령. 그 세계의 영부인들을 전부 다 만나. 세계에. 대한민국에 세계 영부인을 내가 만나고 싶으면 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딱 한 명. 영부인이. 그러한 힘을 국민이 실어줬다라는 거죠. 내한테 그 시간을 줬을 동안에 이 얼마나 많은 영부인들을 만나느냐, 대통령을 만나느냐, 여기에다가 비전을 남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대통령을 딱 그만두고 나올 때, 이제 자유의 몸이잖아요. 오만 나라가 갖고 다 도울 수가 있어요. 그 나라들을 돕기 시작을 하는 것이 전부 다 국위 성향으로 전부 다 대한민국에 크게 덕이 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세계에 활동을 하고 세계의 대통령들하고 어깨를 맞대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환경을 안 만들고 안에서 자꾸 우리 싸우고 놀고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대통령 자리 딱 나오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어떤 나라에서 대통령들이 초청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내가 딱 그만두고 나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촌에서 이렇게 살나무 이런 거. 그래갖고 이게 우렁 놓고 요 키웠다고 자랑을 하고, 국민들은 농약 준 거 먹고 나는 우렁으로 키워가 농약 안 뿌린 걸 가지고 먹는데 그거나 자랑하면 이거는 인생 망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때까지는 내가 국제사회에 나가서 내가 이 제주의 실력을 보였다면 이제는 국제사회에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교육을 받으라고 그만한 경제도 조금 낮게 주었으니까
걸어갖고 특수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하면서 이 젊음을 불태워가지고 아주 이게 국제사회에 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한다라고 해가지고 상대한테 그 기운이 가서 안 좋은 일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아주 극소입니다. 프로테이저로 따지면 30% 미만밖에 안 되고 70%가 잘못된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면 전에 잘했다라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대 심리를 갖는 거예요. 저번 올림픽, 저번에 세계대회 이런 데 나가서 잘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무조건 나가면 금메달 받을 거라고, 1등 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 심리를 가져버린단 말이죠. 가져버리는데 우리나라 체제에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무명이 금메달 따는 거예요. 유명하면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금메달 딸 확률이 작습니다. 30% 미만으로 돌아가고, 무명이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대회도 해가면서 아직까지 세계대회 해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대접을 못 받아요. 세계대회에 금메달 받았다고. 근데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금메달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대접을 확실히 받거든요. 근데 이겼다고 해가지고 그 성공했다 이래가지고 오면은 카프레이터도 시키고 대통령도 오락해갖고 악수도 하고 같이 만찬도 하고 무슨 또 기업인들이 불러갖고 또 잘했다 칭찬하고 이쪽 저쪽 분리 다니다 보면은 내가 운동선수가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나라 체제에서 이때까지는, 앞으로 체제는 달라지겠지만 이때까지는 운동을 한다라는 것이 라면 먹고 운동을 해야지 금메달 얻는 겁니다. 1등을 해.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주 그 한이 맺혀 있어야 이빨을 악물고 쎄가 빠지게 연습을 하거든요. 왜? 여기는 공산체제도 아니고 아주 이 선진 민주 체제도 아니고 묘한 나라라 가지고 여기서 내가 성공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이빨을 깨물 때 네 실력이 나와요. 왜 그러냐? 이 민족은 특이하게 그렇단 말이죠. 왜? 이 민족은 끄떡하면 어지간하면 행편만 개하면 그냥 놀락하지 쇠가 빠지게 하려 안 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끈투, 레슬링, 복싱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했잖아요. 왜? 이거는 이빨 악물면 뭐라거든. 얻어 터지가면 누가 하는 걸. 근데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의 이제 사회가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그래서 막 박치기를 해도 맞고도 또 그걸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유도, 레슬링 이런 데도 올림픽 종목이 있는데 그렇게 금메달 이런 걸 따나요? 끈투를 금메달 따나요? 못 딴단 말이죠. 요때 지금 라면 먹을 때가 아니고 지금 고기 구울 때거든요. 이게 라면을 먹고도 쎄가 빠지게 운동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했단 말이죠. 정신이 살아있고 깡다구가 살아있고 막 이렇게 내가 한이 맺힌 걸 풀기 위해서. 그래서 홍수아이가 금메달 먹어서 하고 아주 촌놈 짓을 했잖아. 이렇게 국제적인 그 촌놈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엄마 나 금메달 먹어서. 이게 어째 세계 금메달 문 사람이 하는 짓이 이게 챔피언 먹어서 하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의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 또 우리가 메달의 환경을 받으려면 보통 메달을 딴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가정이 어려우니까 내가 소원이 있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좀 다치더라도 태능 저기 가면요 훈련이 얼마나 빡신 줄 알아요? 저걸 견디내자면 어지간하면 중간에 가서 다 놓고 싶어요. 근데 가정에 아직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 투지가 있어야만 저걸 견디낼 수 있는 훈련입니다. 저게다가 인권이 어떻고 이겨버리면 훈련 아무도 못 시키게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능 안에 이어가지고 인권 같은 거는 이렇게 갖다 이을 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인권 문제도 나와요. 앞으로 우리가 살만하다 이거죠. 살만하니까 훈련을 시키는데 무슨 너무 이렇게 인간의 뭔가 자존심 어떻게 해가지고 인권에 유린하고 이렇게 하면 대접도 잘못하고 이런 소리가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나온다고요. 그렇게 해갖고 하면 우리는 금메달 아주 3분의 1밖에 못 따요. 지금 따던 것보다.
그만큼 정신으로 후리고 네가 공가도 그냥 막 악물고 그냥 이겨내면서 해야만 저게 지금 훈련이 우리는 받아지는 체질이 그래. 체질이 조금 고기 좀 미기고 뭐 대접 좀 해주고 이래갖고 웃어주고 뭐 같이 이래 가다가 훈련 받으러 또 가면은 또 막 이랬단 말이야. 그 뱅추 아가씨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게 뭐 식사도 하고 웃어도 주고 하던 게 머리 이 홀렁거리서 와서 운동을 해내나요? 못 하는 게라. 스티키 쓸어 먹고 익하다가 그때 단체밥 이거 무가면 이게 못 한다요. 이게 자꾸 홀랑거려서 와서. 그래서 한번 이래 금메달리스트가 된다든지 인기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 광고를 많이 한다든지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의 삶이 좀 좋아졌잖아요. 이 사람은 어지간하면 걸러내 보여야 됩니다. 만약 금메달 따려면 이런 사람은 이제 한번 그렇게 했다면 이런 사람은 걸러내고 투지를 갖고 이빨을 물고 올라오는 사람을 지금 국가대표로 해야지. 이런 사람은 전에 한번 땄다고 해갖고 요번에 이제는 잘 돼 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만 연습 더 하면 이래 가면 천만에 정신이 벌써 꼭 해내야 된다라는 이것이 갓불했어. 그러면 30% 떨어져.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뭐 뭔가 행편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개 않단 말이죠. 뭐 이렇게 하고 사회에 지금 이게 우리가 맛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훈련에 열중할 수가 없습니다. 요래서 또 프로테이저 떨어져. 요러고 나면은 평가할 때 조금 이렇게 시합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겼다고 갖다 엮는 거는 이건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평가할 때 굉장히 어렵게 올라가지고 전 기대도 안 하던 거 이게. 이게 금메달 따고 기대하던 거는 마냥 떨어지거든 이게. 그 기대하던 사람이 떨어지고 따는 사람은 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70%가 뭔가가 지금 잘못 돌아간다라는 얘기죠. 어떤 투지냐를 봐야 돼. 네가 이번에 올림픽에 나가서 어떤 투지를 갖고 뭐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 심사부터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기술에 앞서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이에요. 이런 평점을 지금 가지고 하느냐 이런 거죠. 국가 대표가 된다라고 하면요, 국민 세금이 그 한 사람 키우는데 국민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국가의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느냐예요. 그것들 전부 다 투자를 해가지고 금메달 한 개, 뭐 우리나라가 조금 위신 올라갔다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로 해가지고 지금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정신 공부를 시켜야 돼. 정신 공부를. 내가 국제적으로 박수를 받고 금메달, 국제 금메달을 땄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국제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해도 국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국제 간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국제적으로 내가 나갈 수 있는 이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 공부는 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제에서 박수를 받았으니까 국제의 사람들한테 그 인기를 얻은 거 아니에요. 인기를 얻었으면 그 다음에 존경받을 일도 분명히 해서 올라가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금메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국제적으로 박수를 받고 인기를 얻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존경을 받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네 애 키우고 네 그 남편하고 너 가족들, 너 식구들 집 챙기고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국민의 이 에너지를 먹고 내가 성장을 해가지고 나라를 빛낸다든지 계속 나라를 빛내는 일을 찾아 계속 발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스포츠에서 최고 지금 경쟁이 심하고 서로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내 눈 내가 찌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네가 잘해갖고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 그럼 자네가 위에 안 올라가고 어떻게 합니까? 스포츠를 열심히 해라 이놈아. 네가 다른 박질을 하면 다른 박질을 열심히 하면 되지 이놈아. 네가 뭘 이기려고 달라도 열심히 하면 이기지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네가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나올 것이니까 더 이상 바라지 마라 이 말이야. 네가 뛰는 게 좋아서 하냐 1등 하려고 지금은 새가 빠지도록 지금만 돈 벌려고 1등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추해지는 겁니다. 요번에 가면 금메달 따려고 이카니까 요 머리통에 아주 희한한 걸 박아놓고 있는 겁니다. 금메달. 이게 욕심이죠. 네가 스포츠를 하면 좋아서 해라. 좋아서 하면 그 스포츠 안에서 너 인생을 배울 것이니까.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장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네 공부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금메달 따고 1등 하려고만 달라요. 1등 하려고 가는 겁니다. 1등. 그러니까 옆에 게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스포츠 속에서 있으면서 너는 아주 어려운 이런 환경도 이겨내고 체력도 원래는 약했던 게 아주 이제 체력이 만들어지고 세상에 보는 이런 내 기운도 살려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지고 네 스포츠 안 했으면 네 꼬라지 누가 보려고. 네가 스포츠하고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렇게 안 했으면은 저 공항에서 나올 때 네한테 팬이라고 언놈이 달라들 것 같아. 어떤 뭐지 이거 저거 농구하는 애 키는 끙충해가지고 저 체력 단련시켜갖고 꼬라지 이래 만들어 놓기네 그래도 막 뛰니까 아이고 건강에 비고 막 이러니까 팬이 생기는 거지. 네가 집구석에 그냥 이게 학교 다니고 있으면 징 늘어져가 그단한 게 스포츠 안에 너의 공부가 있고 너의 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좋아서 열심히 하면 되지. 너는 1등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경쟁 심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너는 무식해진다 이 말이죠. 지식을 갖추는 사람이 아니고 무식해지는 겁니다. 책을 안 봤다고 무식해지는 게 아니고 네 삶에 충실하면 스스로 지식을 갖추어지게 돼 있었다 이 말이죠. 책을 보게끔 내한테 그 기운이 내려온 사람은 책 속에서 내가 지식을 갖추게 돼 있고 일터에서 너가 이렇게 살게끔 해놓은 사람은 일 속에서 네 지식을 갖추게 돼 있고 산 속에 이어놓은 사람은 자연 속에서 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네 지식으로 갖추게 돼 있었다. 다른 것들은 네가 안 갖춰도 이런 것들이 모자라니 여기서 이 지식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이 일터에 네가 보내지는 것은 이 일터의 거는 네가 갖추어야 될 거기 때문에 이 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지금 갖추는다면 다른 거는 다 정리가 된다. 또 우리가 연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연예인들. 요거 이게 하면은 그 대본을 받고 네가 그런 것들을 이게 만지는 거는 네 공부입니다. 이게 이걸 해가지고 요번에는 뭐 얼마짜리 내가 들어갔다. 돈에 갖다 걸어버리니까 너는 공부도 안 되고 돈만 따먹고 오는 겁니다. 이래 되면 네 인성 갖추는 걸 못하고 시간을 낭비를 해.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고난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대본을 받아갖고 대통령을 연출을 해야 된다. 이러면 지금 대통령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임금의 공부를 시키고. 이걸 내가, 여기에서 내가 공부를 진짜로 바르게 하면 그 역할에 충실하고 이것을 모르는 걸 공부를 더 하려고 들고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몇 번 딱 하고 나면 너는 국민들이 지나가면 뭐라고 하느냐면 대통령 간다 그래요. 대통령 간다 그러는 얘기야. 그 사람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너는 연기를 한 겁니다. 스포츠 속에서도 네 공부가 있고 네가 손을 한번 흔들고 말을 어떻게 하면은 온 국민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해줬다 이 말이죠. 근데 세상을 볼 줄 모르고 바른 말을 할 줄 모르고 맨 축구밖에 모르는 게 축구밖에. 요번엔 열심히 해가지고 뛴다고 뛰는데 헛발질 했습니다 이러고 그런 소리밖에 내 이렇게 여면은 골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렇게 해갖고 뭐 뒤집어 차는 거 뭐라 그래 이거 오바이타 키를 했다든지 이래. 이래가지고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설명할게. 스포츠인이 내가 열심히 스포츠를 하게 되면 너는 정상에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스포츠를 하면 나는 정상에 올라간다. 정상에 왜 올리느냐? 정상에 올라가서 네가 하는 한마디는 이 백성들의 지금 이 정서를 건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려 하는 이러한 목표도 모르고 정상에 올라가려 그래? 어떤 분야든지 내가 정상에 올라갔다면 오늘 이 사회는 정상에 올라가면 국민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앞에 이제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국민의 갈 바가 지금 결정된다 이 말이죠.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올라가고 국민들한테 할 말은 못하고 골프 공이 뭐 나는 몇 번 만에 뭐 였는데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거 이야기해 갖고는 국민의 정서에 아무것도 지금 이익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 너한테 주는 이런 일 속에 너는 그 일을 충실히 한다면 그 일을 충실히 하면 내가 운동을 해도 내 운동에 충실히 하는 자는 옆이 보여요. 내 주위에 일어나는 게 보여. 근데 그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난 챔피언 먹으려고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챔피언 생각 때문에 옆에 주위에 온 환경이 아무것도 소화가 안 돼갖고 네 공부가 안 돼가지고 1등이 되고 나서 할 말이 없어. 미스 코리아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다 이렇게 돌아왔던 겁니다. 연예인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고 정신 좀 차려. 정신. 국민한테 그만큼 인기 있었다면 네가 뱉는 말은 국민한테 도움되는 말을 해야지. 이게 면접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기 없을 때는 네한테 마이크 안 갖다 댑니다. 국민이 인기를 많이 주고 나면 마이크를 딱 갖다 대. 그때 국민 정서에 도움되는 말을 한마디 하면 이제부터 너는 공 잘 못 차도 국민이 들고 나서요. 어떤 말을 네 입에서 꺼내느냐, 얼마나 국민 사정을 잘 아느냐, 이런 걸 공부했어야 되는 게라. 네가 하는 말 한마디는 대통령보다 위력이 더 세.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요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영화계에 우리 무슨 코트제를 반대합니다. 요런 소리나 했어. 참 이게 뭔지를 네가 코트제 반대를 안 해도 내가 국민한테 필요한 말 몇 마디 했더라면 네 말대로 다 돼요. 뭘 코트제를 반대하고 있대. 최고 인기 있는 연예인이 자기 분야의 일을 충실히 하는 공부는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에? 그리고 전부 다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버전 버려야 됩니다. 내한테 이러한 조건을 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이 속에서 내가 내공을 채우고 이 속에서 세상 공부도 하리라. 이러고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내한테 주어진 이런 스포츠라도 그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할 생각을 하고 내한테 직업을 주시면 직업 안에서 거기서 일어나는 주위의 환경에 내가 공부를 하려고 들고 내가 지금 어떤 조직에 지금 이 종교의 조직에 어떻게 내가 그런 자리에 가게 됐다면 이 종교 안에는 엄청난 이 질량의 사람들이 다 오니까 이 안에서 내가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야지. 오늘 이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이 사회는 우리가 못 먹고 살 때 바라던 그때하고는 틀리는 때다 이 말이죠. 우리를 이끌어갈 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미래를 향해서 빛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을 기다린다 이 말이야. 말 한마디라도 우리를 깨워달라 이 말이야.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 속에서 저마다 소질을 주었다라는 소리가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안으로 자주 독립을 이룩한다고. 우리 이 말 그냥 한 소리 아니에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조상의 을을 이게 살려야 되고 을을 빛내야 되고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걸 이게 발전을 시켜가지고 나라의 이 힘을 갖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으로 자주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너희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이 될 것이니 이것이 사람이 움직이게 된다. 이걸 공부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빛내면 이것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우리의 이 빛을 우리가 이게 찾아낸 이러한 공부를 한 이 버전을 인류에다가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고. 저마다 소질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지금 그걸 몰랐던 겁니다. 소질을 다 갖추어 가지고도 쓰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에 우리처럼 소질을 갖춘 저마다 소질을 갖춘 민족이 지금 이러한 사이즈 요렇게 갖춘 게 인류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선물이 바로 요거예요. 인류에 있는 이 엄청난 이 저마다 소질을 다 갖추게 할 수 있는 이 물자도 들렸고 기술도 들렸고 논리 사상도 일로 들려갖고 이걸 다 갖추게끔의 전부 지식인을 만들어내는 이런 나라는 창조 이래도 없었고 이 나라에도 우리 민족으로도 이래 없었던 일입니다. 인자 이걸 다 갖추었는데 너희들이 힘을 못 쓴다. 뭔가 중간에 이걸 못 따가지고 우리가 빛나게 지금 못 살고 있는 겁니다. 인자부터 전부 다 따가지고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할 거니까 우리 민족이 일어나야 인류가 빛나는 거예요. 이게 홍익인간들이. 우리는 홍익인간이다 이 말이죠. 홍익인간이 경쟁을 하고 넘을 대가리를 쳐밟고 피 터지게 하고 내가 살겠다고 하면 하늘에서 철퇴가 내려갑니다. 홍익인간들은 하늘에서 힘을 내리는 거예요. 하늘의 힘을 받으려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나를 불태울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대성불이고 이게 미륵불인 거라. 미래의 부처님들이 지금 내린다 하지 않았어. 그게 앞으로 경쟁은 안 됩니다. 경쟁을 해도 좋은데 네 인생이 빤해. 금메달 하나 받았다고 네 잘 사는 놈 내한테 데리고 와. 금메달 몇 개 땄다고 해서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잘 살고 있는 사람 내한테 데리고 오시.
그만큼 국민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지금 고는 꼴로 살 것 같으면 아주 어디 가서 공장에 가서 일해갖고 커지 그랬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놈 이겼다고 좋아하지만 사회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을 했는가, 이것을 보는 잣대를 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앞으로 선의의 경쟁하면 안 됩니다. 경쟁은 안 된다. 이것이 선천과 후천 차이입니다. 후천에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합쳐서 같이 가는 걸 이야기하는, 후천은 힘이 모여서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경쟁을 하면 네 이기고 내 이기고 하려고 하는 것이 끝났다면 이건 선천시대에 하는 겁니다. 서로가 높낮이를 내가 더 높게 가려고 그러고 내가 1등 하려고 그러고, 네가 그러면 우리가 잘 경쟁을 해갖고 네가 1등 하더라도 내가 참을게, 이게 아니고 내가 바른 일을 하면은 이것이 스스로 빛나게 돼 있고, 빛나면 서로가 이것을 빛을 같이 합세해갖고 빛을 일으켜갖고 다 같이 일으킬 수 있는, 그걸 전부 다 협족하게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빛이라는 힘하고 갖추어갖고 뭔가 가지는 힘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불 태울 때는 요쪽에 가마 요쪽에 가마를 여러 개 해놓고 불을 요렇게 조였는 게 아니고 총 가마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이게 불을 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총 이게 물건이 나오면 다 기뻐야 되는 거죠. 경쟁을 해갖고 저쪽에 지금 가마에다 지금 그렇게 해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거 드러날 건 다 드러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 이기려고 육상하러 안 가요. 살기 좋은데 뭐 쇠가빠지 뛰가지고 내 1등 해가지고 뭐 금메달 따갖고 뭐 월급 얼마 더 받고 그래 안 한다니까. 이게 요런 것들이 경쟁사회라는 걸 발전시키려고 경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회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사회의 힘을 갖기 위해서 요때는 경쟁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게 최고로 잘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산국가가 힘을 못 쓰는 게 경쟁을 안 일으키는 사회가 돼서 힘을 못 썼던 거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집단을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더만은 이거 중간에 가서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어려워진 겁니다.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일어날 때는 경쟁을 해야 된다. 중국도 지금 저 일어나는 이유가 경쟁을 시켜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반자본주의, 경쟁주의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놔둬도 일어나는 겁니다. 저게. 이런 것들이지. 부작용이 있더라도 일어난다. 일어나는 데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 심리를 일으켜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다 일어난 사회는 경쟁을 하면 안 된다. 왜? 서로 죽이는 일이 생긴다. 피 터진다 이 말이에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밟아 죽이야 내가 삽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는 밟아 죽이고 지금 일어난 게 아니고 선의적인 경쟁으로 다 같이 도움이 됐는데,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다 일어났을 때는 이제는 경쟁을 시키면 피 터지는 일이 생깁니다. 니를 죽여야 내가 사는 꼴이 돼서 이거는 홍익인간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빛나는 일을 하면 이거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빛나는 일을 하면 사회가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빛나는 일을 하니까 내 거는 내가 하는 건 다 잘 되는 겁니다. 사회가 이롭고 이로운 일을 하면서 내가 일어나는 거는 너는 절대로 쓰러지는 법도 없고 뭐 멈추고 있는 법도 있고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사회에 이로운 일을 찾아라. 이로운 일이면서 지금 너가 그 일을 찾으면 너는 절대 안 넘어요. 인류가 이로운 일을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고, 네 주위가 이로운 일을 하면은 너가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고, 나라의 이로운 일을 하면은 제법 크게 일어날 것이고, 인류가 이로운 일을 하면 너는 어마어마하게 빛이 나고 큽니다. 안 망한다 이 말이죠. 이로운 아이템을 찾아라. 지금 오늘 앞으로 요 메시지 나가는 겁니다. 내 주위가 이로운 일을 찾고, 작은 것은, 큰 것은 이 사회가 이로운 일을 찾고, 여기 써놓은 겁니다 지금. 내 주 이웃을 이롭게 하라. 이롭게 하는 일을 찾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면은 너 거는 무조건 성공한다. 왜? 이웃에 빛나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의 이로운 일을 찾아라. 그걸 아이템을 삼아라 이거죠.
이런 일이라 그게 네가 다 퍼주는 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패러다임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사업을 하는데 사회가 이로운 사업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너는 살아난다, 빛이 난다. 그러면 성장한다. 이것은 그냥 조금씩 힘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존경받으면서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 다음 좀 더 크게 한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이루면 백성들이 이룬 겁니다. 이런 이로운 일을 찾아라 이 말이죠. 그걸로 갖고 사업을 해라. 그러면 사업가는 항상 존경받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로운 일을 해야만 존경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빛날 것이니까 태산같이 커진다 이 말이죠. 절대 안 망합니다. 크게 이렇게 그 설계를 하는 분들은 인류의 이로운 사업을 해라. 이거는 하늘과 같은 태양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인류가 존경을 하는 존경받는 시대를 연다. 이제 앞으로 예수 안 믿어요? 인류가 예수 안 믿어요 지금 앞으로. 맨날 저 뭐 바퀴 갖고 이러고 피 흘렸다 그러고 내 죄를 다 가져갔다 그러고 내 죄를 다 가져갔다가 세상 꼴이 왜 이러노? 맨날 쭉 하고 앉아. 안 믿어. 부처 안 믿어요. 맨날 자비한다 해놓고 자비는 안 하고 돈만 걷어가지. 안 믿는다고 이제 막 귀신만 팔아먹고 천도만 해준다 그러지. 기도해준다 해놓고 돈 다 빼먹고 지금 우리는 이래 살게 만들어놓고 안 믿어요. 앞으로 우리가 그 말 커버렸어. 이제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누굴 믿느냐? 사회에 이로운 일을 하는 분을 믿는다. 이분들이 신이 됩니다. 이분들이 인자 진짜로 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회에 이로운 일을 하는 분이 태양이 될 것이고 이분을 섬기게 될 것이고 이분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이분을 받들게 될 것이야. 이것이 홍익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나를 불태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자는 태양과 같을 것이고 존경받을 것이고 이 세상에 빛날 것이니 그분이 미래의 신들이 된다. 사업을 이제는 장사치가 되지 말고 사업가가 되는 것이다. 사업가는 주의를 이롭게 하면서 성장한다. 이건 절대 안 망합니다. 한 개도 안 망합니다. 이러한 버전을 신패러다임을 이제 일으켜내야 된다 이 말이죠. 사회가 우리한테 이롭게 하는데 그 사람을 욕할 사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는 분은 우리가 지키고 그분은 우리가 보호하는 거예요.